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를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설 연휴여가지고 좀 못 뵀어요. 예, 국제뉴스 굉장히 많이 쌓여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뉴스는 미얀마의 이제 쿠데타 이후에 사실 미얀마가 한때 국제뉴스에서 굉장히 핫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굉장히 좀 뜸해졌어요. 쿠데타가 2년째 들어갑니다. 근데 군정 장기 집권 수순 그리고 혼란도 지속되고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자체가 조금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면이 덜해지면서 이게 출구 자체도 좀 안 보인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네. 한 번쯤 이거 꼭 짚어봐야 될 때가 네, 된 것 같습니다. 2월 1일 모레죠. 2월 1일이면 쿠데타 정확하게 2년이 되거든요. 이 쿠데타 2년 된다는 것이 횟수로만 2년째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정이 들어서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계엄사태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이게 미얀마 헌법을 분석해 보면 국가 비상사태는 최대 2년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1년 처음에 선포하고 6개월씩 2번 연장했거든요. 네. 그럼 2월 1일이 쿠데타 2년이 되지만 국가 비상사태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2월 1일 이후로 어떻게 지금 사태가 진행이 될 거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단은 불확실한 것이 총선은 8월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총선 8월 동안 6개월 남아서 그러면 선거운동하고 다시 그 민주화된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다시 들어서겠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게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 지금 단서가 보이는 것이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이 장기 집권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8월에 총선을 예고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선거법을 계속 수정하고 만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선거법을 잠깐 보면은 네네. 일단 8월에 총선을 하는데 그 사이에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사람과 정당은 총선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새로운 선거법의 핵심 바뀐 내용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누구를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할지는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마음대로 하겠죠. 공부해서. 그러면 그 민주 세력 중에서 좀 메이저 정당들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거 외에도 자세하게 보면은 당원 총선에 정당으로 등록이 되려면은 10만 명 당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로 기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전에는 10,000명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상당히 10배 이상 늘린 거죠. 네네. 상당히 큰 규모로 늘렸기 때문에 과연 많은 정당들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350개국 전체에 최소한 절반은 지구당을 만들고 절반은 후보자를 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혼돈 시기에 과연 이런 정당이 있을까? 만약에 이제 제1야당, 네. 뭐 제2야당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이미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지정되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만들면 또 테러리스트 집단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큰 규모의 어떤 조직 그 기본 요건을 갖춘 정당도 없을 거고 예. 갖췄다고 하더라도 테러리스트로 지정한다. 그렇다면 그 이걸 다 충족시키는 정당은 군부가 지정한 정당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훌라잉 그 총사령관이 반대 세력은 여전히 유혈 탄압하고 있고 반군부 민주 세력은 시민 방위군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항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초반에는 상당히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그 제재가 지난 2년 동안 보면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 없었죠. 네.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특사도 파견하고 많은 공고도 하고 5개항 발표하고 네네. 근데 군부가 그걸 안 지키니까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2년을 딱 돼서 세계은행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 지난 2년 동안 미얀마의 빈곤층이 인구의 40%까지 늘었다. 미얀마 인구가 지금 5,4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한 2,200~300만 명이 빈곤층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네네. 가옥은 세계은행 보고서입니다. 가옥은 4만 채가 파괴됐고 실향민은 200만 명이 생겼고 아유. 현재도 17,000명이 정치범으로 구금되어 있고 그 정치범 중에서 사망자가 3,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도 계속 검색을 한번 해보면 예, 예. 계속 사형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웅산 수치 여사도 33년형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있습니다. 예. 인구의 40%가 빈곤층이라는데. 아니 인구의 40%보다 이 실향민은 200만 명, 가옥 4만 채. 이게
2년째 되니까 그 국제뉴스에서도 이슈가 없어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군요,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 근데 어쨌든 총선 제도도 그때 한번 지적했는데 반수는 기본적으로 군부에서 지정을 한다면서요. 그 비례대표도 이번에 많이 늘렸어요. 또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선거 하나만화일 것 같고. 방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심 밖으로 많이 밀려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2년 전, 3년 전, 2년 전 거 다보스 포럼을 검색해 보면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 주로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였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미얀마의 그 민주 측의 인사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밀려가지고 우리가 관심이 미미한데 우리에게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해주는 무기를 지원해주면 6개월 안에 민주 측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미얀마까지 이제 물량을 쏟아붓는다는 거는 전선이 러시아와 중국까지 이제 좀 넓어진다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 좀 끝나면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정말 예상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진짜 그 국제 사회 관심이 그 8월에 총선 어쨌거나 8월 총선 예고했으니 네네. 그때는 분명히 치를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8월에 총선 끝나고 나면은 그 총선을 불인정하는 시위가 다시 또 엄청나게 네.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그럼 국제 사회가 지금처럼 또 이게 미미하게 대처할지. 근데 8월까지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미 비상사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죽거나 다치는데 감금되어 그러니까 있고. 이제 답답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뭐 전쟁 뭐 이런 거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도 참 녹록지가 않고 걱정입니다, 걱정이 걱정. 많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아니 또 이제 경찰 폭행 때문에 타이어 니컬스라는 청년이 사망을 했는데 또 이제 주말에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많이 있었지. 아우 이거 우리 이거 유사한 사건 플로이드 사건 진짜 네, 많이 네. 다루고 네, 마음 다뤘었죠. 아파하고 했는데 그 후로 지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미국 경찰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 조치를 엄청나게 한다고 예고도 했었고 140여 개나 그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했다 하고 막 했는데 그 사이에 뭐 했나 모르겠어요. 또 그거보다 그 더 심하면 심했지 그 조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차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뭐 난폭 운전했다는 이유로 끌어내려서 폭행하고 이런 게 영상에 나오고 그 영상이 공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분노가 폭발하죠. 예. 테네시 주에서 멤피스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경찰 5명이 29세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 폭행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장면이 영상이 60분이나 됩니다. 네네. 그 영상 그대로 공개되니까 지난 주말에 주요 대도시에서 큰 규모의 시위들이 있었거든요. 또 그 구호가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왜 블랙 라이브스 매터스 예.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그 편말을 보니까 스톱 킬링 블랙 피플 흑인들 폭력으로 죽이는 거 그만하라. 네네. 이런 구호가 많이 등장하고 고속도로도 점령해서 상당히 고속도로 운행도 중단되고 했는데 그 흑인 타이어 니컬스 모친의 인터뷰가 또 그대로 나오면서 그 모친 인터뷰 내용이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아들의 그 시체를 봤는데 코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고 목은 이미 부러져 있었고 네.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더 시위대에 또 이렇게 분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성명 큰 깊은 고통을 느끼고 격분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 뭐 2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었었고 네. 늘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했냐. 저는 국제관계 학자로서 2년 동안 유심히 봤었거든요. 법률 제정도 보고. 그런데 그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140여 개 법률 제정했다고 홍보한 것도 사실은 각 주 차원에서였고요. 네네.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말하면 중앙에 있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이 제정돼야 되는데 연방 차원에서 조지 플로이드 법은 상원에 올라갔다가 흐지부지 되면서 자초됐거든요. 그건 통과 안 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법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경찰관은 절대로 무릎으로 이 피의자의 목을 누르지 못한다. 뭐 그 과잉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웬일인지 상원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유심히 봤고 이번에는 근데 특이하게 지난번 플로이드는 목을 눌러서 사망시킨 경찰이 백인 경찰들. 네네. 이번에는 5명 폭행을 한 경찰 5명이 전부 흑인 경찰들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얘기가 또 다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그 2년 동안 그 미국이 노력을 했던 게 경찰들에서 백인 경찰 말고
유색인 경찰을 좀 채용을 확대하겠다. 그 유색 경찰이 고위직에 승진하는 문을 좀 확대하겠다. 네, 이런 네.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흑인 경찰이 흑인 피의자를 또 사망하고 하니까 작년에 경찰 폭행으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이 1,096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은 더 자세히 보면은 흑인은 인구가 미국 인구의 전체 13%거든요. 네. 네네. 근데 경찰 폭행으로 사망한 사람의 26%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배가 사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이거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 경찰한테 그 유색인 경찰 채용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찰 기본 훈련 기간이 너무 약해요. 너무 짧고 22주더라고요. 22주. 22주. 예, 일본은 경찰이 되기 위해서 기본 훈련 기간이 21개월이고 독일은 2년 반입니다. 주와 개월이네요. 예, 그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미국은 22주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경찰이 되니까 네네네.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자질이 안 갖춰졌다거나 그리고 치안 상태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고, 예, 총도 또 휴대가 가능하고. 예, 다음 소식.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뭐 이거 소식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전차를 지원한다. 근데 전차 지원에 대해서는 오케이인데 이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는 노를 확실히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전차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에 전차 지원해주기로 했거든요. 미국하고 독일 포함해서 서방국들이 전차 320대 정도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네네. 큰 결정이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한 발 더 나가서 전차 지원도 고마운데 우리 이제 러시아한테 이기려면은 전쟁 끝내려면 전투기 지원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전투기 지원 또 다른 얘기거든요. 만약에 전투기 가지고 이 전차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를 진격하는 경우는 좀 드물겠지만 네네. 전투기 같은 경우 지원해줬을 경우에는 미국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조정을 해서 예.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네네.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은 전차는 오케이. 그렇지만 전투기는 sorry, no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그 공군 대변인이 우리는 진짜 전투기를 지원받아야 된다. 이 전투기 지원만큼은 따로 떼내서 패스트 트랙으로 대화 좀 하자. 전투기 패스트 트랙 대화도 긴급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때 혹시 지원해주면 우리 F-16으로 러시아 타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거부하는 노하는 이유를 논리를 댔는데 F-16 전투기는 전차하고 달리 사용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러면서 운영 방법도 너무 복잡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전차하고는 완전히 달리 엄청난 고비용이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논리를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이 또 여론조사 빨리 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재밌는 여론조사도 하더라고요. 뭘 우크라이나에 그 전투기를 지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그 드론을 요격한다든지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여론도 생각보다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네. 좀 상당한 그 비중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 만약에 지원을 했다가 방어용으로 사용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고 그냥 예. 국경 넘어가는데 하늘에 뭐 네, 철조망 네, 있는 네. 것도 아니고 그죠? 다음 소식은 예, 북극 한파 아니, 때문에 완전히 와 이게 대만 그러니까 아니 대만 저번에도 한번 이게 이제 기후 이상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 영상 8도인데 여기서는 완전 강추위로 돼가지고 세상에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고요. 150명이나 아유. 사망을 어휴.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예. 영상 웃었어요. 8도인데 150명이 네, 사망했어요. 원체 더운 나라니까 예. 이 정도면 추운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달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그 100여 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는데 아유. 그때가 영상 8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대만은 우리 아시다시피 아열대 기후로 분류가 네. 되거든요. 네네. 연평균 기온이 24도 정도고 겨울 평균 기온도 15도 정도고 네네. 특히 타이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을 찾아보니까 타이페이 작년 1월 평균 온도가 18도 정도였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좀 강추위로 분류될 수 있는 네. 추위가 몰려오니까 영상 8도 정도의 추위가 몰려오니까 사망자가 지금 150명 정도나 네.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심혈관, 즉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예. 예. 여기는 더운 나라라서 집에 또 이 난방 장치가 없다면서요? 없죠. 예. 예. 아.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예. 난방장치가 거의 없어갖고 영상 8도
특히 그 대도시는 영상 8도 정도지만 예, 예. 산간지방 같은 경우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강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금 미국 영하 50도 기록적 한파가 몰려와가지고 네네. 또 중국도 지금 뭐 영하 우리나라도 지금 53도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네. 여객기 문 안 닫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예, 예. 네, 문이 안 네. 닫혀갖고 그 사람들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못 내리고 이러는데 어유 걱정입니다. 진짜 지구 온난화하고 네. 기후 변화 다 이런 게 지구 온난화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네,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예. 우리 저 부산도 영하 12도 찍어가지고 기후 관측 이래 3번째라니까 뭐 정말 대단한 추위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소식이에요. 파키스탄 이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최소 40명이 지금 사망했다. 아무래도 파키스탄 보면은 좀 산지도 많고 도로 사정도 좀 열악하고 굉장히 좀 큰 사고네요. 아유 파키스탄에 지금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걸 뭐라 악순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저 외환 보유가 점점 떨어지고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네. 또 세금을 올리니까 기름값 또 유가 보조금도 더 이상 지원 못 해드릴게요. 그러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또 차량 정비할 돈도 떨어지고 옛날 폐차해야 될 차 다시 또 끌고 와가지고 쓰고 그럼 그 차가 다시 또 사고가 나고 네. 계속 악순환이 되어서 파키스탄 지금 이런 그 버스 추락 사고 또 협곡에서 그 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남서부 산악지대에 협곡에서 48명 승객 태우고 가다가 이 야간 또 주행을 했어요. 야간 주행하니까 또 동탄 노후버스니까 추락해가지고 40명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WHO 보고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니까 네네. 파키스탄에서 교통사고로 연간 2만 7천 명이 사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악 수준이거든요. 네. 2만 7천 명이 연간 사망을 하니까요. 세상에나. 그리고 파키스탄이 인구가 2억 3천만 명인데 1인당 GDP가 지금 1,500달러 정도 됩니다. 최빈국인데 IMF 구제금융이 그동안에 23차례나 구제금을 신청했거든요. 예예. 지금 외환 보유고가 50억 불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런 그 IMF는 돈을 빌려주면서 계속 허리띠 졸라매기 정책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게 기름에 쓸 돈, 자동차 정비에 쓸 돈 이런 것들 다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대형 사고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